が、タレと塩。ね、お願いします。はい。お願いします。ももさん。じゃあ大丈夫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韓ます。国人です。私韓国行きますよ。たまに。おー、たまにたくさん。サムタイム。あ、ええおまー、あもり。あーそうなんだ。はい、私が日本語がまだ下手でもです。上手です。はい。今食べます。あ、持って。그 전 겉옷에 카드 지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그것도 모르고 오자마자 뭐야? 뭐야 내 카드 지갑 막 이랬던 거죠. 그래서 괜히 님들만 조금 걱정시키게 하고 온 것 같아서 내일 다시 또 가서 찾았어요. 이렇게 하고 오려고요. 찾았어요. 간장시장. 광장시장. 오스스메 ありますか? 광장시장은 トンデモンとか。どんなそうそう、泊まるホテルはトンデモン。いつ12月の3日までかな。行かない。私がここから行く。ここで来ます。来る？はい。オッケー、クリスマス？はい。オッケー。거울 한정판으로 나왔다고 해서 무슨 팬케이크 같은 맛인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사봤어요. 길빵 해버릴까 지금? 먹고 싶은데. 이 와사비 유부초밥에 불닭에 타코야끼 어떤데? 괜찮죠? 이렇게 먹어야지. 근데 이거 먹기 전에 저거 호떡 맛을 한번 맛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밥 먹기 전에 디저트 먼저 먹는 거. 밥 먹기 전에 이거 먹을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안에는 꿀호떡 느낌? 요렇게 생겼어. 진짜 그 핫케이크 시럽? 그 맛나. 오, 맛있다. 이거는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된다고 그러고 와사비 유부초밥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마트 갈 때 있나 확인하는데 오늘은 많이 있고
심지어 또 세일 스티커가 붙은 거예요. 안 가져올 수 없잖아? 그리고 이런 조합으로 딱 먹을까 생각을 또 마트에서 해봐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와사비 유부초밥 추천. 우와, 타코야키 냄새. 우와, 오, 이거 되게 잘 돼 있다. 이렇게 소스랑 여기 가스오부시도 있어요. 4분 되다. 이건가요? 냉부.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그 다양한 토핑을 얹어서 이렇게 드시는 건데 한식스러운 꽃자리. 선물. 순대? 아하. 귀엽다. 집에 왔고요.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로 갑니다. konnichiwa. はいはい。あ、明日来れないと思って今日来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注文。はい。ぼんじり一つと、はい手羽先。手羽先。はい。手羽先一つ。手羽先これで。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400円のお返しです。네. 메리 크리스마스. あ、めっちゃ。 프레젠토. あー、嬉しい。そんなに知ってます？ 반포치킨. ガーリックチキン。 아, 반포치킨. 반포치킨. 누티나무 소름밤. 느티나무 소름다. トンデモンの方って言ってたな。 아, この大根。 아, ここでどう美味しい。 あー、嬉しい。はい、うんうん。お願いしぜひぜます。ひこれ参考にしますね。あはい。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거 블루베리는 제가 위에 올렸어요. 맛있네. 빵 먹다가 그 면접설이랑 플러팅한 썰을 이제 조금 풀어보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일단 저는 일본어 자격증이 없어요. 근데 듣기는 또 잘 들리거든요. 근데 말할 수 있는 건 기본 회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제 실력이 이 정도예요 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 부족한 실력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공부 중이고 내년에도 자격증도 따고 싶기 때문에 이제 지금 계속 겸사겸사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총 4곳을 넣었고 카페 3곳, 디저트 1곳을 넣었는데 그중에 한 곳이 붙어서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카페가 붙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카페가 세 번째 면접이었어요. 총 4개 면접 중에 세 번째 면접이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면접들은 불합격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면접을 준비한 거였거든요. 내부터 그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해도 끝까지 질문해주시고 제가 좀 못 알아듣는 게 있으면 팝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되게 친절하시다 이렇게 느꼈고 그렇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첫 번째로 면접 본 곳은 첫 번째 면접이라서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준비한 말도 안 나와서 거의 진짜 팝팝으로 대화했어요. 팝팝으로 대화하고 네, 팝팝으로 대화했는데도 계속 질문해주시고 들어주시고 진짜 너무 감사했죠. 네, 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저트 가게였는데 거기가 진짜 알고 보니까 대형 디저트 집이었던 거죠.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면접에 비해서 준비한 것들을 다 준비해 갔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그리고 제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면접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예 와 난 진짜 여기 와서 다른 직종을 한번 찾아봐야 되나? 나는 카페 디저트 쪽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다른 직종을 찾아봐야 되나? 계속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되게 우울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하고 하고 싶은 걸 난 할 수 있어 라고 계속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본어 실력도 안 되는데 아니 나는 카페에서 일할 수 있어 할 건데? 아니 나 할 것 같은데? 아니 해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막연하게. 그리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나랑 맞는 곳이 오겠지 마음을 조금 편히 먹고 카페에서 일하는 상상? 그런 생각을 미리 하면서 이미 다니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좀 지녔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약간 마음 컨트롤을 하면서 이제 세 번째 면접을 갔는데 제가 면접을 보는 내내 약간 계속 웃고 있었어요. 자기소개할 때도 웃고 약간 못 알아듣는 언어가 있어도 아 죄송하다고 제가 잘 못 알아듣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도 근데 저 지금 일본어 공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저 진짜 여기 붙으면 열심히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의지를 계속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사장님이 혹시 제이조카드랑 이력서 복사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말하자마자 네? 여기 뭔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확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아니야 기대하지 말고 마음을 차분히 먹자라는 마음이 한 10% 들었습니다. 근데 90%는 나 뭔가 여기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사장님도 제가 일본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서 면접 볼 때 직접 번역을 해서 저한테 보여주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예 질문을 저한테 얘기 안 하고 그 파파고인가? 그 번역기에 돌려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고? 여기 진짜 뭔가 채용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걸 좋게 봐주셨는지 감사하게도 저를 채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잘 다니고 있고 광주 주변에 있는 카페인데 일본 분들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은 카페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인, 뭐 진짜 외국인들, 막 미국인, 뭐 중국인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카페라서 저를 더 채용을 해주셨던 게 아닐까. 뭔가 그래도 다른 언어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정도 실력으로 어디 붙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음을 편히 먹고 붙으면 나랑 맞는 곳 아니면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한테 이제 맞는 곳이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찾아온 것 같아요. 찾아왔습니다. 네. 우유가 먹고 싶어. 그 네 번째 본 면접이 화상 면접으로 봤거든요. 화상으로. 근데 저는 다른 카페들처럼 약간 기본 질문만 할 줄 알고 그런 것만 준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 예상 질문이랑 완전 벗어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일본어로 대답을 못하면 영어로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 질문 받자마자 에?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이제 말을 할지는 다 나열을 해놨어 한국어로. 근데 이거를 진짜 웃겼던 게 일본어랑 영어랑 섞어가지고 내가 그거를 질문을 답을 한 거예요. 일본어랑 영어를 섞어가면서 대화를 그러니까 그 질문을 답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도 되게 웃겼나 봐요. 제가 그렇게 말을 좀 섞어서 얘기하는 게 웃겼나 봐요. 그래서 어찌저찌 해서 그렇게 질문에 답을 했어요.
너가 만약에 가게 회사를 운영하게 된다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싶고 약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고 싶냐 이렇게도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 한국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도 약간 생각하고 말해도 약간 잘 안 나올 때도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일본어랑 영어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해도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해 좋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또 거기에서 어찌저찌 대답을 했는데 제 일본어 실력이 너무 부족해서 여기에 답을 잘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그 면접관님도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이 말은 뭔가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팝팝으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적어가지고 일본어로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그대로 읽었어요. 근데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렇게 일본어 실력이 부족한데도 저한테 이런 좋은 경험에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다. 이러한 경험이 생겨서 제가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성장을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분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 듣긴 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제대로 들은 부분은 이렇게 화상 면접을 하면 대답 못하는 사람이 좀 많다. 근데 이제 저는 긴장도 했고 일본어 실력이 미숙한데도 끝까지 이제 영어랑 일본어를 섞어서 대답해 주려고 해서 너무 이제 좋게 받고 뭘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알아들은 건 이렇게 여기까지였어요. 근데 그 얘기까지 들었는데도 제 마음이 약간 그래도 뭔가 나도 좀 좋은 경험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떨어졌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랑도 되게 훈훈하게 끝났죠. 이력서를 이제 수기로 다 작성하고 면접들을 보러 가고 이렇게 했던 경험들이 진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어쨌든 타지에서 제가 혼자서 이렇게 한 거니까 좀 어른인데 약간 이런 느낌? 집 주변에 되게 괜찮은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의 카페가 있는 거예요. 일해보고 싶다 나중에 어쨌든 바이토를 구해야 되니까 일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첫날에 쪽지를 썼어요. 집에 와서 뭐라고 이 카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바이토를 구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꼭 여기에서 일해보고 싶어서 메시지를 썼어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팝팝으로 얘도 돌린 거라서 조금 말이 안 맞네. 어쨌든 꼭 일해보고 싶어서 메시지를 썼습니다. 저는 한국인이고 밝고 정성스럽게 적객하는 것을 좋아하며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간이 되신다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제 전화번호, 제 메일,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 이렇게 썼거든요. 두 번째 날에 방문을 해서 이제 나갈 때쯤에 이거 한 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드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쪽지를 주고 한 3-4일 동안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안 되나 보다 뭐 인상이 되게 좋았는데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메일로 연락이 온 거예요. 멋진 메시지와 바이토에 대해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바이토는 일요일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래 모집 조건을 확인하시고 관심 있으시면 여기 메일 주소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잘 부탁합니다. 하고 여기 밑에 그 모집 조건을 보내줬거든요. 뭔가 너무 하고 싶었던 곳인데 일요일밖에 안 구하고 뭔가 저랑 조건이 조금 안 맞으니까 그냥 가서 여기 카페 가서 뭐 책 읽고 편집하고 이렇게만 다녀야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이제 3-4번째 면접을 준비하는 때였거든요. 마음가짐을 다시 먹었잖아요. 조금 마음을 정리하고 약간 생각을 비우고자 거기 카페 가서 책이나 읽자 하고 갔어요. 블로그 글이나 쓰자, 책 읽고 블로그 글이나 쓰자 하고 갔는데 주문을 하고 이제 앉았어요. 주문을 하고 앉았는데 음료 가져다 주시는 이제 분이 저한테 혹시 운이상 맞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 저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또 대화인 거죠. 왜냐면 제가 그 쪽지를 준 분은 그분이 아니셨고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아니셨고 다른 직원분이셨거든요. 근데 저는 누가 사장인지 모르니까 그냥 그날 그 직원한테 드렸던 건데 사장님은 어떻게 나를 알고 내가 맞는지 확인을 하지? 말도 안 나오네. 확인을 하지? 라는 거에 대해 약간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쪽지에 제가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넣냐면 저의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제가 이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혹시 저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저만의 PR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을 적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제 인스타그램을 보시고 저를 알아보셨던 거죠. 그래서 맞다 인스타그램 이렇게 딱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사장님이 이렇게 인스타그램 보고 알았다라고 했을 때 인스타그램 이거 적길 잘했다. 뭔가 조금 도움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한창 되면 말고 되면 안 되고 약간 이런 마인드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 부족한 실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폐를 끼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저 아직 일본어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 하지만 지금 공부를 계속 하고 있다. 또 이런 걸 또 어필했었죠. 근데 일본어 실력이 부족하다.
근데 혹시 제가 일본어 실력이 좀 늘고 나서 다시 한번 지원해봐도 되겠냐. 사장님이 못지롱 이러시는 거예요. 물론이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하다니까 아니다 자기한테 먼저 이렇게 자기 카페에 먼저 이렇게 좋은 말 해주고 이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제 운이상이 일본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됐다고 느껴지면 다시 나한테 얘기해줘라. 그런 거 이제 혹시나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카페에도 자주 오면서 약간 편하게 있다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는데 진짜 거기서 마음이 약간 따뜻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누구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내는 것도 아니었어서 제가 좀 외면하고 있던 그런 외로움들을 그 사장님이 약간 풀어주는 기분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사람이랑 처음 얘기하는 느낌? 거기에서 있다가 나올 때도 사장님이 나와주셔서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꼭 같이 여기서 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또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 진짜 눈물만 안 나왔지 마음속은 울었어요. 진짜 그 정도로 내가 또 여기 새로운 경험을 얻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답니다. 물론 저의 용기도 있었지만 그렇게 저를 좋게 봐주셔서 어쨌든 저는 낯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이런 좋은 경험들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하루가 재밌고 새로운 경험들이 막 생겨나니까 앞으로의 여기 일본에 있을 나날들을 더 잘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 나가야겠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이런 바다 냄새가